이 강좌는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한 리크레이션 수학이라는 주제로 30차시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한 28개의 차시는 수와 연산, 도형과 측정, 규칙성과 문제 해결이라는 영역 안에서 14개의 수학적인 게임 또는 퍼즐의 주제를 선정하여 첫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는 주제별 체험 및 탐구 활동, 둘째는 그 주제를 수학적 내용 및 방법적 사고와 연결하여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주제별 지도 방법으로 짝을 이루어 구성하였습니다. 모든 강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수학은 더 이상 내용적 지식만을 습득하기 위한 수동적인 문제풀이에 그치지 않고 방법적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창조적 사고활동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창조적 사고활동은 무엇을 해보려는 태도와 의지로부터 유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조점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습자의 두뇌 구조를 확인하면서 리크레이션 매스매틱스의 의미를 정리하고 마치려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상과 수학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사람들의 관점까지도 변화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21세기를 흔히 정보화 시대,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합니다. 세계는 과학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초경쟁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은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20세기 말 부모나 교사들의 학창 시절에는 내용적 지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성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서의 기여도가 변화하면서 21세기인 오늘날은 노동이나 자본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적 지식보다 기술 혁신을 대비하기 위한 사고력 위주의 방법적 지식을 얻어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내용을 탐구하는 지식 못지않게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하며, 여기에 더하여 사물을 수학적으로 바라보려는 안목과 태도, 그리고 의지의 변화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더욱 가치를 발휘할 것이 바로 리크레이션 매스매틱입니다. 이제 교육의 변화를 위한 세 주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을 클릭하여 세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 자신이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입니다. 학교의 역할이 크지 않았던 전통적인 교육은 부모의 모델 학습만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바로 서기 위해 부모의 역할을 완벽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자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자의 역할은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부모로부터 그 역할의 일부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자는 그들의 역할이 지식 교육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부모는 자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만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육자에게 너무 과도한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교육이 학습자의 생활과 인생까지 바꿔놓기에는 많은 제한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부모, 교육자 간 각 주체들의 인식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러한 때에 학습자의 학습 태도나 의지, 타고난 본성과 가치관, 그리고 더 큰 시야를 확보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려는 수학적인 안목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학습자들의 두뇌를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를 구성하고 있는 명칭과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뇌의 대부분의 용량과 주요 기능은 좌뇌와 우뇌를 합친 대뇌가 담당합니다. 이 대뇌에 의해 판단, 기억 등의 지능이 결정되는데, 대뇌는 감각을 인식하고 운동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대뇌로 둘러싸인 안쪽에는 여러 가지의 다른 기능을 하는 뇌들이 있습니다. 대뇌와 간뇌가 맞붙어 있는 곳에 기억력의 세포라 불리는
노란색의 갈고리 모양의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는 관자엽의 안쪽에 위치하면서 둘레 계통에서 한가운데 원호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해마는 학습, 기억 및 새로운 것의 인식 등의 역할을 하며 속후각 겉질을 통하여 주된 들섬유를 받아들이고 뇌화를 통하여 날섬유를 내보냅니다. 해마는 관자엽의 안쪽에 위치하며 대뇌 겉질 밑에 존재합니다. 해마의 앞쪽은 갈고리 이랑의 위쪽 뒷부분을 형성합니다. 해마술과 맥락얼기 틈새는 해마머리의 뒤쪽 경계에서 시작합니다. 해마머리는 편도의 뒤와 맞닿아 있으며 외측 뇌실의 관자뿔 천장 앞쪽을 형성합니다. 해마의 몸통은 외측 뇌실 관자뿔의 바닥 중앙 부분을 따라서 뻗어 있고 해마 꼬리로 갈수록 얇아지면서 새 발톱의 앞쪽에서 사라집니다. 사람에서는 한쪽 해마의 크기는 보통 3에서 3.5 세제곱센티미터 정도이고 지름은 1cm 정도에 길이는 5cm 정도입니다. 해마는 변연계에서 한가운데의 원호의 일부분을 형성합니다. 시상면에서 보면 해마는 곤봉 모양의 구조로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앞쪽은 손가락 모양처럼 분지되어 있는 해마발로 불리고 몸통은 원통형이고 꼬리는 뒤로 갈수록 얇아집니다. 해마의 회백질은 견니랑의 해마 이행부에서 이어지는데 관상면에서 봤을 때 이 둘은 S자 모양을 형성합니다. 또한 해마는 앞몬각과 치아 이랑으로 인해 그 자체가 두 개의 C가 교차하는 모양을 갖습니다. 해마 백색판과 해마술은 해마의 위쪽 면을 따라 있는 백질로이며 이들은 뒤로는 뇌활에 연결됩니다. 편도는 해마발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해마는 뇌의 다른 부위로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원심성 신경섬유 역할을 합니다.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며 감정 행동 및 일부 운동을 조절합니다. 또한 시상 하부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는 기분 좋은 감정 상태에서 분비되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장기 기억을 저장합니다. 습관은 이 장기 기억 세포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 학습 행동의 결과인 셈입니다. 오늘 주목해 보려는 것은 대뇌보다 먼저 생겼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인 가운데에 있는 뇌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다이엔세플론, 즉 간뇌입니다. 간뇌는 대뇌와 중뇌 사이의 두 쌍으로 된 반구 또는 강낭콩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간뇌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먼저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뇌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시도 잠들지 않고 항상 각성 상태로 존재하고 모든 생명체에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간뇌는 감각을 연결하여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뇌와 잘 협력하면 인간의 태도와 의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웃음의 원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웃음의 어원은 웃숨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에서, 즉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간뇌의 숨쉬기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웃숨, 즉 웃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습. 다시 말해 행복하고 즐거운 학습은 간뇌를 자극하고 간뇌와 함께하는 학습인 셈입니다. 학습자 두뇌의 세 가지 주요 역할을 학습 이론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대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좌뇌는 사실과 정보를 다루는 과학 분야의 뇌인 반면에 우뇌는 감정과 창의성을 다루기 때문에 예술 분야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학습은
좌뇌를 집중적으로 활용한 교육이었던 반면에 요즘은 우뇌를 함께 자극하는 전뇌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학습에는 좌뇌와 우뇌의 대뇌뿐만 아니라 간뇌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뇌는 학습자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의지와 태도를 변화시켜줍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뇌는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발달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앞에서 학습한 세 가지 두뇌가 가진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인교육은 학습자들의 지정의, 지덕체 훈련을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에 레드, 그린, 블루의 색깔을 부여하면 빛의 삼원색인 RGB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수학이라는 특정 분야에 적용시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뇌는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내용적 사고가 필요한 수학적 지식을 발달시키며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뇌는 감정과 창조를 바탕으로 방법적 사고가 필요한 수학적 창의성을 발달시키며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뇌는 의지와 실천을 바탕으로 수학적 태도가 필요한 수학적 안목을 결정짓는 동시에 미래적 가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학습자 두뇌의 세 가지 역할을 렌줄리가 제시한 영재성의 세 가지 요소와 관련시켜 봅시다. 영재교육학자인 렌줄리는 영재성의 세 고리 정의를 언급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요소들로 평균 이상의 지적인 능력, 창의성, 그리고 과제 집착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창의성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과제 집착력이라는 세 번째 특수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간뇌의 역할과 기능에 해당하는 수학적 태도, 의지, 안목을 강조하는 대안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까지 학습한 교육의 3주체와 학습자 두뇌의 3요소를 한꺼번에 나타내면 어떠한 모형이 될까요? 우선 교육의 3주체인 학습자와 부모, 교육 컨설턴트를 연결한 정삼각형을 아래에 두고 학습자 두뇌의 세 가지 요소인 수학, 창의성, 태도를 연결한 역삼각형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원으로 둘러싼 평면에서는 정육각형의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의 각 꼭지점들끼리 서로 연결하면 이는 구면에서의 두 정삼각형을 마주보는 면으로 갖는 정팔면체 입체 구조물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습자에게서 태도 측면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도가 학습자와 관련이 적은 측면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팔면체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태도는 학습자와 맞은편에 위치하면서 입체 모형 회전의 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습자에게 있어서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필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수학 교육학자는 수학을 배우는 사람들의 수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 수학을 배우는 사람, 수를 계산하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사용하는 사람, 문제를 잘 푸는 사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수학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7가지 수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학 영재 교육은 기존 지식의 소비자를 새로운 지식의 생산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지식의 소비자를 새로운 지식의 생산자가 되도록 하려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보는 연습을 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영재 교육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지식의 소비자에서 지식의 생산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학습자는 수학적 지식과 함께 수학적 태도와 의지가 개입되어야 보다 유용한 창조적인 산출물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학습한 교육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리크리에이션 수학 교육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육은
지정의, 지덕체라는 전인 교육을 추구해왔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수학 영재 교육은 수학이라는 본질성과 영재라는 희소성, 교육이라는 미래성이 조화롭게 한데 어우러진 독특하고 가치 있는 학문 분야입니다. 아래는 리크리에이션 수학이 수학 영재 교육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빛의 삼원색을 통해서 간단히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이제 리크리에이션 수학이 전인 교육을 추구하는 수학 영재 교육의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요 내용이 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인교대 수학 영재 캠프 운영 사례를 통해 리크리에이션 매스의 실제 활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수학영재교육연구소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방학을 이용하여 수학 영재 캠프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캠프의 목표는 항상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리크리에이션 수학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실천 표어와 구호로 Wake up your brain, fun, fun, mathematics를 붙였습니다. 이 캠프의 특징은 지식과 창의성, 그리고 그것의 근원인 수학적 태도와 의지를 강조하면서 빛의 삼원색인 RGB의 바탕을 둔 지정의, 지덕체 전인교육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끊임없이 what if not 또는 why not을 외칩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의 수학 교육자인 한스 프로이덴탈이 제안한 안내된 재발명법을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경인교대 수학 영재 캠프의 실행 목표는 수학 분야에 흥미와 관심이 많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지혜와 지식의 측면에서 개인의 타고난 수학적 재능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 주제학습, 코너학습, 수리게임, 과제학습 등을 실시합니다. 둘째, 지도자로서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한 덕과 정석, 그리고 창의적인 측면에서 수학 관련 분야 리더로서의 품성과 꿈을 함양하기 위해 품성카드, 미래일기를 통해 품성과 꿈을 개발하고 미션 임파서블 과제를 통해 도전감을 고취시키며 수학신문 만들기를 통해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집단 생활을 위한 공동체 의식과 수학적 태도 및 의지를 개발하기 위한 신체와 의지적인 측면에서 또래 집단끼리 공동체적 활동 경험을 나누는 협동학습을 위해 미션 임파서블과 미래일기를 발표하며 학년별 단체 수리게임에 적극 참여하고 종합 발표 시간에 개별 또는 모둠별로 작성한 수학신문을 동료와 선후배, 부모님들 앞에서 전시하고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캠프에 참여한 모든 아동들이 창조적 지식의 생산자가 되는 것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수학 영재 캠프에서는 학생들의 캠프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칩이나 스티커를 제공합니다. 즉, 지식과 기능적인 면에서 우수하면 블루칩을, 품성과 정서, 창의적인 면에서 우수하면 그린칩을, 태도 및 의지적인 면에서 우수하면 레드칩을, 그리고 기타 생활훈련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숙소, 식당 등에서 적극적이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인사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화이트 실버칩을 붙여주고 이들을 모두 모아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참고로 3, 4, 5, 6학년별로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 실버의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히고 교사는 RGB의 종합인 흰색 티셔츠를 입는다면 캠프가 추구하는 색깔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아래의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면서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자의 두뇌가 가지는 세 가지 역할과 이에 따른 가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학습자의 수학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두뇌에는 좌뇌와 우뇌를 포함하는 대뇌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간뇌가 있습니다. 좌뇌는 내용적 사고를 담당하며 진리성을 띠므로 내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뇌는 방법적 사고를 담당하며 창조성을 띠므로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뇌는 이런 사고의 원천이 되는 태도와 의지를 담당하며 안목을 갖추는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수학 영재 교육에 비추어 본 학습자 두뇌의 세 가지 역할과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 영재 교육은 수학이라는 본질성과 영재라는 희소성, 그리고 교육이라는 미래성이 조화롭게 한데 어우러진 독특하고 가치 있는 학문 분야입니다. 따라서 리크레이션 매스매틱은 전인 교육을 추구하는 수학 영재 교육의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외쳐봅시다. Wake up your RGB brain. Fun recreation mathematics. 아래의 그림은 무엇처럼 보이나요? 우선 아래의 건물 모양들은 진리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구도자, 즉 학습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위의 별은 많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존경받는 리더, 즉 스승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던 그 구도자들이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스승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 강좌를 통해 RGB 두뇌를 일깨워 리크레이션 수학을 추구해온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승이 되어 또 많은 사람들을 리크레이션 매스매틱스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Wake up your brain, fun recreation, mathematic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한 리크레이션 수학 체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